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백과입니다. 자, 우리 알기 쉬운 무기백과가 점점 인기를 얻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매일 올라오는 이 군사 무기 소식 그리고 이 에피소드들입니다. 아주 즐거운 에피소드들 다 같이 공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명불허전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명불허전 아닙니까? 태국 해군의 나래수왕급 호위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기대하십시오. 자, 영화 태풍에 출연한 멋진 호위함입니다. 우리나라 영화죠. 1990년대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뭐 정말 잘 나갔던 이정재 씨 그리고 장동건 이런 배우가 출연했는데 여기 지금 저 가판에 누군가 사람이 하나 써 있습니다. 이 사람. 얘가 이정재예요. 이정재 씨. 당시 이제 국정원에서 하여튼 누군가 핵무기를 테러리스트가 핵무기를 탈취하는데 그걸 우리 국정원이 해결하고 이런 거예요. 한국 해군 군함으로 나오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나래수왕급입니다. 정말 이 영화사가 실력도 좋죠. 어떻게 이 태국 해군의 군함을 섭외를 할 수가 있었는지. 아무튼 이 이정재는 국정원에서 파견한 UDT 요원이고 장동건이 이제 테러리스트였답니다. 하여튼 여기에 출연한 이 멋진 호위함입니다. 이게 422번 한 번이니까 이 나래수왕급 2번함이 탁신함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영화사가 섭외를 해서 이렇게 영화를 찍었는데요. 이때 아마도 우리 영화사는 그 당시 태국 이 주변이 그 영화의 무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국 해군은 자기네들 이제 군함을 홍보하고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입장이 좀 맞았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에 출연했는데, 자, 이 배, 이 나래수왕급 호위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태국 해군의 주력 호위함입니다. 나래수왕. 이 나래수왕은 왕 이름이에요. 나래수왕 대왕은 1555년에서 1605년까지 살았던 분인데 아유타야 왕국의 왕이자 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중 한 명으로 추앙되는 인물입니다. 태국을 버마로부터 독립시키고 동남아 최강국으로 만든 성군입니다. 지금 태국에는 저는 잘 모르지만 검색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태국에는 그 나래수왕의 코끼리라는 그런 그 일화도 있듯이 나래수왕 이 대왕이 버마하고 이제 전쟁을 하는데 완전히 이제 포위되고 고립이 됐답니다. 이제 코끼리 하나만 남고 원래 이제 코끼리 하나와 보병들 이렇게 해서 이제 합동 작전을 하는데 그렇게 다 전멸하고 이제 나래수왕 대왕이 코끼리 하나 하고 몇 명의 보병만 남고 이제 버마군에게 완전히 이제 포위가 됐는데 그 버마군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래수왕 왕이 야 우리 그 부하들 다치게 하지 말고 너하고 나하고 1대1로 한번 붙어보자. 이제 일기토를 신청을 한 거죠. 그래서 버마 왕이 제가 봤을 때 좀 바보예요. 그거 왜 합니까? 이렇게 압도적으로 포위하고 있는데 그냥 쓸어버리면 되지. 그 자존심 때문에 붙어가지고 나래수왕 대왕에게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버마군은 자기네들 왕이 죽으니까 이제 아주 갑자기 사기가 막 이상해지죠. 그때 이 나래수왕 대왕이 그 코끼리를 타고 이제 포위망을 돌파하고 나와서 다시 전열을 재정비해서 이겼다. 이런 그 일화가 있다고 하는데 그럴 정도로 어쨌든 이 태국에서는 가장 성군으로 추앙받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태국에서 이 호위함을 나래수왕 함이라고 이름을 붙였으면 이 정도 성군을 나래수왕 이 호위함에 이름을 붙였으면 이 호위함에 거는 기대가 어마어마했겠죠. 그리고 이제 이번 함 이름이 아까 태풍 영화 찍었던 그 배는 탁신인데 최근에 그 탁신 총리 그 탁신이 아니고 이 아유타야 왕국의 또 역시 왕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왕의 이름을 갖다 붙인 호위함 두 척 이야기입니다. 자, 동남아 최강의 대양 해군을 꿈꾸던 태국입니다. 그런데 중국과 잘못된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됐냐? 일단 태국은 당시 이제 그 샤크리 나루에벳 항공모함을 구매를 했죠. 그래서 항공모함이 이제 인도되려고 하는 시기였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항공모함이 있으면 그 항공모함을 호위하는 호위 전단, 호위 군함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지금 우리 있는 이런 거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이 항공모함을 호위할 수 있는 호위 군함을 찾아. 그런데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인데 어떡하지? 이제 하던 차에 그 미국에 알아보니까 미국이 당시 아주 보급 염가에 이제 판매하던 대만에도 판매하고 그랬던 건데 호주에도 판매하고 페리급이 있습니다. 페리급 올리버 하자드 페리급 호위함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보니까 3억 달러가 넘어요. 근데 3억 달러 같으면 자기네들이 구매했던 샤크리 나루에벳 항공모함 값 아닙니까?
야, 무슨 호위함을 갖다가 항공모함 값 주고 사냐,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여기저기 둘러보니까 도저히 견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공모함을 샀던 그 스웨덴의 바잔조 선수의 문의를 해보니까 거기만 해도 1억 2천만 달러가 넘는 거예요. 야, 이건 돈이 도저히 안 된다 해가지고 당시 군함을 막 만들기 시작했던 한국의 현대조선소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 보니까 울산급 호위함이 있는데 이거 보니까 성능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또 덩치가 너무 작은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해서 하던 차에 중국이 손을 든 겁니다. 자, 그래서 채팅창에 태국 정부님이 중화인민공화국님을 초대했습니다. 자, 여기에 태국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번에 항모 한 척을 질렀는데 호위함도 필요하니까 견적 한번 줘보쇼. 이러니까 이제 중국이 우리 사람 배 잘 만든다 해. 스페인에서 받은 견적 4분의 1 가격으로 기가 막히게 만들어줄 테니까 일단 한번 믿어보라 해. 이제 이러는 겁니다. 4분의 1 가격 너무 싼데? 불량 아니야? 이제 이렇게 태국이 또 물어보죠. 또 중국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사람도 쓰는 053 시리즈 그거 개량이다 해. 믿어도 된다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053 시리즈라고 아주 작은 호위함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개량하는 건데 그 개량하는 거하고 똑같은 걸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도 쓰는 건데 왜 이거 불량으로 쓰겠냐. 그러니까 믿어라.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1990년대 초반에 중국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막 개혁 개방 시작해가지고 정말 경제력 기술력이라고는 우리가 딱히 야, 이거 중국제를 어떻게 쓰냐? 지금 그로부터 20년 넘게 지난 지금도 중국제 그러면은 야, 이러는데 그 20년 전에 중국제는 얼마나 허접한 물건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태국이 너무 싸게 지금 이 중국제가 이제 들이대니까 야, 그래도 이 정도 싼 가격이면 이거 한번 해볼 만하다 해가지고 좋다. 일단 한번 2척 주문할게. 그리고 마음에 들면 더 사든지 그건 그때 가서 일단 2척이야 2척 했는데 그 가격이 불과 7천만 달러입니다. 7천만 달러에 2척의 군함을 파는 거죠. 자, 단돈 20억 바트. 이걸 이제 환율을 계산하니까 7천만 달러예요. 7천만 달러.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7천만 달러면은 우리 돈으로는 지금은 환율이 좀 다르지만 그때 당시에는 한 500억 원. 그래서 이 3,000톤짜리 군함 한 척에 250억 원을 주고 사는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싼 가격이죠. 그래서 크기는 120m입니다. 길이가 120m, 너비는 13.7m. 제법 덩치가 당당하죠. 그리고 만재 배수량은 2,980톤, 그러니까 3,000톤급. 우리 인천급 호위함 정도 되는 그보다 약간 큰 그런 덩치예요. 최대 속도는 28노트. 그렇게 해서 1994년도에 이 나레수안 호위함이 태국에 인도되게 됩니다. 정말 태국으로서는 가슴 뿌듯하죠. 왜? 샤크리 나루에벳 항공모함도 주문했겠다. 그리고 이 항공모함을 호위하는 이 호위함도 지금 생겼겠다. 이제는 완전히 야, 우리 동남아 최강의 대양 해군이다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태국은 항모 전단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이게 항모가 나중에 이제 그 샤크리 나루에벳 항모가 나중에 인도가 되게 되죠. 그리고 태국이 의외로 군수 지원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레수안급 호위함 이렇게 탁 해서 항모 전단을 이루어서 탁 바다를 갑니다. 그러니까 태국 해군이 어떠냐, 멋있지? 이제 이렇게 자랑하는 거죠. 멋있긴 멋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못하는, 우리 항모가 없으니까 우리도 못하는 이런 정말 아주 멋진 장면을 태국 해군이 연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태국은 동남아 최초의 항모 전단의 꿈은 이루어진다. 동남아 최초가 아니죠. 동아시아 최초, 중국, 일본, 한국 다 포함해서 일본은 과거에 태평양 전쟁할 때 항모 전단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런 멋진 모습을 태국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제가 제대로 운영이 됐을까요? 중국제인데요. 자, 태국 해군의 뒤늦은 깨달음입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 이 뭐야 도대체. 이제 운영을 해보니까 곳곳에서 문제점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거 여기서 고장나고 저기서 고장나고 이거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막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그거로 마무리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배선이 여기저기 막 삐져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원 전투 배치 막 하는데 우 뛰어나오다가 그냥 배선이 삐져나와 있어. 그 배선에 발이 걸려가고 막 후당탕 자빠지고 하는 겁니다. 삐져나온 배선에 발이 걸려서 넘어졌다. 흑흑흑. 이제 이런 게 나오고 또
전투체계. 그러니까 미사일 발사를 딱 누르는데 그게 이제 전부 다 이제 과거에는 미사일 발사 다 수동으로 하고 이제 이랬는데 1990년대 들어오면서 그런 미사일 발사도 다 전자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발사했는데 그 모니터가 다운돼 버리는 겁니다. 그 윈도우 다운되면 뭐 푸른색 화면 떠버리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렇게 푸른 화면이 떠버리는 거예요. 미사일 발사해야 되는데 이 전투체계가 다운돼 버렸다 이겁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야 이거 전투체계 렉 걸린 거 아니야? 뭐 이래 이거 왜 안 나가? 이제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배를 받았는데 이게 뭐야? 무장이 이게 다야? 달랑 무장이라고는 잠포 하나 그리고 어뢰 몇 발 이렇게만 있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군함이야? 군함이라고 하면 함대함 미사일도 있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 울산급 호위함 만들었는데 그 울산급 호위함 허접하다고 안 사갔는데 그 울산급 호위함만 하더라도 함대함 미사일 8발씩 장착하고 하푼 그랬던 호위함인데 아니 이건 함대함 미사일도 없어요. 뭐야 이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막 그 항해를 가다 보면 갑자기 이제 좀 큰 파도 같은 만나면은 파도가 밑에 푹 치고 하면은 갑판이 찌그러져 갑판이 그냥 부지직 하고 올라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멀쩡한 갑판이 왜 이렇게 갑자기 튕겨 올라오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마무리가 안 좋고 이음새가 안 좋았으면은 배가 파도 어떤 거에 의해서 배가 뭐 하여튼 어떤 횡 압력도 받을 것이고 막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압력을 받았을 때 이게 견디지 못하고 부지직해서 위로 튕겨져 올라와 버리는 갑판 상태 이런 게 생기고 또 배라는 것은 데미지 컨트롤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만약에 뚫려버리면은 그게 전부 다 격벽 차단 시설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뚫려버려도 구멍이 나도 여기 차단하고 여기 차단하면 배가 침몰하지 않고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데미지 컨트롤 장치가 다 되어 있는데 이 나래 수함급은 그런 거라고는 일체 없는 거예요. 그냥 상선하고 똑같은 거야. 뚫리면 그냥 다 가는 겁니다. 한 방 뚫리면 데미지 컨트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번은 담뱃불 때문에 불이 났는데 소화장치가 있는데 소화장치 가동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소화장치 이건 무슨 모자품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완전히 아주 값싼 전투체계 그래서 전투체계는 다운되고 무장을 눌렀더니 미사일은 나가지도 않고 뭐 이런 황당한 그런 전투체계 마무리는 뭐 엉망이라서 배선에 발이 걸려 넘어지고 무슨 뭐 갑판이 찌그러져서 튕겨 나오고 뭐 이런 이상한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기가 차는 것이죠. 싼 게 빚이 되겠던 겁니다. 알고 보니까 중국이 053 그 군함들을 고위함들을 053H급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그 테스트 배드용으로 썼던 겁니다. 테스트 배드용. 먼저 태국에 납품해가지고 쟤들 운영하는 거 보고 우리는 저거 개량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자기네들 테스트 배드용으로 이 태국에 납품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태국은 뒤통수를 세게 맞아버린 겁니다. 뭐 싼 거 샀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래 수함급에 대한 특별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무장이 너무 부족하다. 저가닥차를 위한 주용 무장의 삭제로 5인치 주포와 기관포, 어뢰 발사관 외에 무장 설치가 생략되어 있었다. 그리고 항모 호위의 필수인 함대함 미사일, 함대공 미사일 무장이 전혀 없다. 그리고 전투체계가 불량입니다. 전투체계 불량으로 인해서 주요 무장 격발 시에 오작동이 빈발하다. 또 전투체계 자체의 시스템 다운이 빈발했다. 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생존성이 아주 취약했습니다. 화재 발생 시에 소화장치가 미작동하고 방수 격벽 등 선체 데미지 컨트롤 설계가 미적용되어 있습니다. 마감이 너무 불량했습니다. 갑판과 내벽 사이로 배선이 노출되어서 합선과 단전 사고가 빈발했고 기상 불량 시 볼트 파손 등으로 선체 내구도 불량됐습니다.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설계였습니다. 중국의 지앙웨이급 호위함 성능 개량에 앞선 테스트 배드였습니다. 그래서 태국 감사원에서 감사해보니까 이게 군함이냐? 라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래도 샀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고쳤어야죠.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스웨덴의 사브라는 회사가 이 군함 수리를 잘한대요. 그래서 태국 정부님이 사드님을 초대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태국 정부님이. 니네가 배 수리 그렇게 잘한다며 우리 배 좀 수리 좀 해줘라. 이제 이렇게 하니까 사브가 보자 뜯어보니까 이거 완전 군함이 아닌데 레이더, 전투체계, 통신장비, 엔진, 무장 이거 싹 다 갈아엎어야 돼. 왜 이런 거 샀어? 이제 사브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태국이 4분의 1 가격이라고 해서 싼 맛에 샀는데 유유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사브가 보자 일단 견적은 두 척 다 해서 7,300만 달러야. 이게 최저가에 더 이상은 안 돼. 태국 입장에서는 아니 배 두 척을
두 척 가격이 7천만 달러인데 수리 개조비가 7,300만 달러인 거예요. 그래서 사브가 싫으면 배버리던가. 그래서 이제 태국이 아니 그게 아니고 해가지고 이제 7,400만 달러 주고 수리를 해서 현대전에 쓸 수 있는 배로 만들어 달라라고 해서 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값보다 비싼 개조비로 다시 태어난 나래수왕급입니다. 2015년 9월에 ESSM 함대공 미사일 발사를 이제 처음 하기도 했고요. 그럴 정도로 이제 개량을 했었어요. 드디어 우리도 미사일 발사할 수 있어. 함대공 미사일 발사할 수 있어. 샤크리 나루에벳 항공모함 호위할 수 있어. 저기 미사일이 날면 우리 여객할 수 있어. 이제 이런 배가 2015년 9월 달에 된 겁니다. 즉 배를 인도받고 무려 20년이 지나서 이제는 함대공 미사일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배로 거듭나게 된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메이드 인 차이나라면 이를 가는 태국 해군의 다음 선택은 메이드 인 코리아였습니다. 이 잘생긴 배 있죠. 이게 이제 푸미폰 아둔야대급 호위함인데 이게 우리 한국 해군의 대구급하고 거의 똑같은 그런 군함이에요. 여기에 76mm 함포도 있고요. 또 여기에 이제 ESSM 발사할 수 있고요. 뭐 생긴 건 뭐 미끈하게 잘생겼죠. 지금 현재 이 태국이 이 아둔야대급을 아주 만족하고 잘 쓰고 있답니다. 뭐 생긴 것부터 보십시오. 메이드 인 코리아. 이 대우조선 해양에서 만들었는데 우리 충무공 이순신 뭐 또 그 율곡 2함 이런 거 다 우리 이지삼인 율곡 2함 이런 거 다 대우조선 해양에서 만들었거든요. 얼마나 잘 만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아주 만족하면서 쓰고 있더라 라는 것이고,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이 푸미폰 아둔야대급 호위함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태국이 항모전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싼 맛에 샀던 나래수왕급 호위함 두 척, 그 샀던 가격보다 더 비싼 수리비 눈탱이를 맞고서야 이제 재기능을 하게 된 메이드 인 차이나, 명불허전의 메이드 인 차이나였다 라는 것이고, 이 메이드 인 차이나 시리즈는 앞으로도 수많은 시리즈들이 나옵니다. 태국 해군이 지금 위안급, 중국이 원급, 또 잠수함 구매 뭐 어떤 그런 계약도 했는데 거기도 보면 기가 차는 어떤 스토리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도 나중에 하나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태국 호위함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